I wanted to get the hell out of there. You're applying to be an expendable? You read through the paperwork. Yeah. I should have read through it. 친구 티모와 함께 차린 마카롱 가게가 쫄딱 망해버리면서 거에게 빚을 져버린 남자. 갚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지구를 떠나기로 결심하지요. 남자의 이름은 미키. 별다른 기술이 없던 그는 정치인 마셜의 얼음 행성 개척단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고 죽으면 바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에 지원하게 됩니다. Read through it. Once you die, we'll print a new version of your body. 4년의 항해와 얼음 행성 니플하임에 도착한 뒤에도 늘 미키를 지켜주는 여자친구 나시아. 어느덧 미키는 반복되는 죽음과 출력의 사이클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하지요. He's alive. It's fine. 그런데 17번째 미키 세븐틴이 얼음 행성의 생명체인 크리퍼와 만난 후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돌아와 보니 이미 18번째 미키가 프린트되어 있었던 것. 행성당 한 명만 허용된 익스펜더블이 둘이 된 멀티플 상황. I don't like you, but I'm you. I'm gonna kill you.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몇 번째 미키입니까? 영화 Are you afraid to die? 미키 세븐틴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어느새 글로벌 슈퍼 감독으로 거듭나신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이자 에드워드 애쉬턴의 SF 소설 미키 세븐을 원작으로 제작된 이번 작품 미키 세븐틴. 이번 주 스케줄이 조금 빡빡해서 오늘은 직접적인 스포일러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리뷰 겸 가이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지. This could appeal to even a cretin like you. You said what? 원작 소설에서는 말 그대로 미키 세븐 7번째 미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이번 작품은 그보다 10번을 더 죽은 미키 세븐틴의 시점에서 영화가 이어집니다. 해서 원작을 읽고 가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친절한 편이라 꼭 소설을 읽고 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영화를 보신 뒤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Why don't you guys do rock, paper, scissors, and then we'll just shoot the loser.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 호불호를 나눈다면 호에 가깝게 봤습니다. 주요하게 다뤄지는 생명 경시와 복제 인간에 대한 고찰 등의 여러 메시지들도 흥미로웠고 SF 영화라는 장르 아래 우주선이라는 최첨단 시설 그리고 심지어 다른 행성이라는 다이나믹한 배경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놓은 듯한 특유의 묘사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작품이 계속해서 던지는 여러가지 질문들을 곱씹어보는 재미도 컸고 거기에 그에게 주연상과 조연상을 동시에 수상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야말로 차력쇼 1인 2역을 선보이는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도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얼굴로 존재해도 그 연기력 덕에 캐릭터 구분이 확연히 가능할 정도였어요. 아니 이 배우가 일전에 더 배트맨에서 그 서늘한 비주얼의 브루스 웨인이 맞는가? 트와일라잇의 섹시 퇴폐 뱀파이어가 맞는가? 해리포터의 엄친아 존경스러운 스베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찌질해집니다. 굉장한 찌질함이었어요. 당연히 어느 하나 구멍인 배우들도 없었고 와중에 우리에게 헐크로 익숙한 배우 마크 로팔로의 얼굴에서 유독 그 미국의 한 분이 떠올랐는데 물론 기분 탓이겠지요. 의외로 미키 세븐틴에는 크리퍼라는 괴생명체가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일종의 크리처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이번 작품에서 갖는 포지션을 인지하면서 보신다면 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지점 위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포인트도 있는 영화였습니다. 초중반 확연하게 어떤 큰 주제에 대해서 쭉 심도 있게 이어나가는 듯했던 미키 세븐틴은 중후반부 점점 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었지만
워낙 넓은 범주의 것들이다 보니 비교적 밀도 있게 느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영화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냉소적인 시선으로 본 미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를 인지하고 영화를 본다면 또 다른 시선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N차 관람을 하게 될 것 같고요. Does it feel like to die? The simple fact is, we're in a state of war. Nicky Barnes, fighting right to the end. My great gift to mankind. 마지막으로 이것도 조금 호불호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결말부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3초 뒤에 가겠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스킵해주세요. 3, 2, 1. 분명 영화 자체는 봉준호 감독의 그것이 잘 깔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였습니다만 늘 어딘가 좀 꿉꿉하게 어딘가게 아이고 파게 되는 그런 찝찝함이 남아있으면서 조금은 불편하게 끝마치는 특유의 그 느낌이 비교적 덜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쉬우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굳이 따지자면 옹골찬 파인트 크기 그 뽕뽀로뽕뽕뽕 맛에 한 스푼 덜어내시기는 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진짜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퍼 인형 갖고 싶어요. 사줘.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미키 세븐틴 극장에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광고는 아니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뽕뽕뽕뽕뽕 사랑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두 클립 양평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스크린과의 파티 라이트아웃 시작의 얌전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은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는 졸고는 시네마의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내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장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